올 연말 미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3.1% 증가해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며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미 주택가격이 전년에 비해 4.8%나 올라 올 들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으나 7,500달러의 즉석 할인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과 안전사고가 심각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 돌입하게 되면 중국 등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올 연말 대목의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3.1% 증가해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며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매장 판매는 2.2% 늘어난 데 비해 온라인 판매는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매 판매가 올 연말 대목에 하락 대신 증가하는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말에 소매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실제로는 업계 기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올 연말 대목의 모든 소매 판매는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고 매장과 온라인 매출을 합산하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스펜딩 펄스가 26일 발표했습니다. 올 연말 대목에는 매장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2.2% 소폭 늘어난 데 비해 온라인 소매 판매는 6.3% 증가했습니다. 올 연말 대목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의 5.4% 증가에 비하면 냉각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마이너스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미 소매연맹의 3에서 4% 증가 예상에 부합된 겁니다. 올 연말 대목의 소매 판매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시절상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인 듯 레스토랑 판매가 지난해보다 가장 많은 7.8%나 늘어났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의 소매 판매는 2.1%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자제품의 소매 판매는 전년에 비해 0.4% 감소했고 보석류는 2%나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소매점들은 연말 대목의 초기 때부터 30 내지 50%나 파격 할인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총력전을 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일자리가 계속 안정된 데다가 임금 상승도 지속돼 돈을 쓸 여력이 남아있어 연말 대목에 계속 지갑을 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11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3.1%,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6%까지 진정돼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까지 과잉 재고를 처리하지 못한 업종의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애프터 크리스마스 폭탄 세일, 이른바 밀어내기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성탄 트리와 장식 등 계절성 물품과 겨울 의류, 장난감과 가구류 등은 최대 80 내지 90%까지 폭탄 세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까지 합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총 소매 매출이 전년보다 3에서 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호조를 보여야 미국민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이 새해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10월 주택가격이 전년에 비해 4.8%나 올라 올 들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전년보다 4.9%, 10대 대도시들은 5.7%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공급 부족이 겹치는 바람에 야기된 주택가격 상승이 10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가 26일 발표한 미국의 10월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전달에 비해 0.2% 소폭 올랐고 전년보다는 4.8%나 대폭 상승했습니다. 연율로 4.8%나 오른 것은 올 들어 최고의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20대 도시들은 전달보다 0.1%, 전년보다는 4.9% 상승했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은 전달보다 0.2%, 전년보다는 5.7%로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진 곳은 20대 도시들 가운데 8곳이었으나 전년보다 낮아진 곳은 포틀랜드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20대 도시들 중에서는 미시간 디트로이트가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8.1% 올라 전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한 도시별 주택가격을 보면 샌디에고가 7.2%, 뉴욕시가 7.1%나 올랐습니다. 시카고는 6.9%, 마이애미 6.7%, 보스턴 6.6%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난해보다 6.1%나 올라 있으며 애틀란타 5.3%, 워싱턴 DC는 4.7% 인상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대도시들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마이너스 0.6%로 소폭 떨어졌고 전년보다는 1.6% 오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애틀의 경우 전달보다 마이너스 0.5% 떨어졌고 전년보다는 1.5% 비싼 수준입니다. 덴버의 경우 전달보다 마이너스 0.6% 하락했고 전년보다는 1.6% 오른 수준에 그쳤습니다. 피닉스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전달에 비해 마이너스 0.3% 하락했고 전년보다는 1.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4년 새해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30년 고종모기지 이자율이 12월 말 현재 6.7% 하락했는데 새해에는 6.3 내지 6.5% 수준으로 더 떨어져 주택거래가 소폭 해빙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미부동산인협회 등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최근 들어 주춤하며 기대에 못 미쳤으나 $7,500의 즉석 할인이 시작되는 2024년 새해에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6만 9천 대로 업계 기대에는 못 미쳤으나 전년에 비하면 무려 5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붐이 상반기에는 고조됐다가 하반기 들어 다소 주춤해졌으나 2024년에는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들은 모두 86만 9천 대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업계 기대와 예상치보다는 다소 못 미친 것이지만 지난해보다는 무려 56%나 급증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10개월 전체 전기차 판매는 전년보다 급증세를 이어갔으나 올 하반기 들어 다소 주춤해지면서 업계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새 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월 현재 10.8%로 올라갔습니다. 10월 기준으로 2020년에는 3%, 2021년에는 4%였다가 2022년에는 7%로 뛰었으며 2023년에는 9%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마침내 전기차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선 것이고 2024년에는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새 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 하반기 들어 전기차 수요와 판매가 주춤해지자 전기차 생산 계획과 배터리 생산 투자 계획 등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새 전기차에게 제공되는 $7,500씩의 세제 혜택이 새해 1월부터는 텍스 리베이트로 바뀌어 전기차를 살 때 아예 딜러에서 즉석 할인받고 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상당수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이 이를 기다리는 바람에 현재 주춤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가격이 현재 평균으로 52,345달러로 휘발유차를 포함한 전체 평균보다 8.5%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에는 30%나 차이 났다가 좁혀진 것이어서 새해에는 전기차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문제도 갈수록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 고속 충전기는 테슬라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3만 5천 개가 작동 중인데 현대, 혼다, GM이 공동으로 내년에 3만 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는 2026년까지는 미 전역에 50만 곳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2030년에는 새 차 중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잘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을 불법 고용하고 위험한 일에 투입하면서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5,800명이나 불법 고용했다가 800만 달러 이상 벌금을 물었고 위험한 일을 다루다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10대들만 해도 5년간 12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10대 미성년자 불법 고용과 안전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들을 불법 고용하고 위험한 일을 맡겨온 고용주들이 대거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들을 불법 고용한 노동법 위반 혐의로 955건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4% 늘어난 것이어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이 갈수록 늘어나 신고 또는 인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한 해 동안 미성년자 5,800명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적발해내고 고용주들에게 8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5,800명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적발된 숫자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5년 만에 무려 88%나 급증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성년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곳이 주로 제재소, 육가공 공장, 도축장, 건설 현장, 농장 등으로 매우 위험한 일을 하거나 위험한 장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근무에 따른 과로는 물론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장비를 다루도록 허용하다 보니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마이클은 지난 6월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위험한 장비에 끼는 바람에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클같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 미성년 근로자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5명에 달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125명 중에 15세 이하가 57명이고 16세와 17세가 68명이나 된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CBS 뉴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서 볼 수 있었던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노동이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불법 고용과 위험한 노동,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현재의 사태는 일손 구하기 어려운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가볍게 생각하고 돈 벌러 나온 10대들을 마구잡이로 고용해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젊은만 믿고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비를 다루도록 허용해 안전사고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중남미에서 몰려드는 나홀로 미성년 이민자들이 대거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불법 고용을 적발당해도 1인당 15,000달러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벌금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훨씬 커서 고용주들의 불법 고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 돌입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에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한 것처럼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등 14개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무산시킬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게 되면 스스로를 관세맨으로 부르며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2기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부터 트레이드 워, 무역전쟁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특히 10%의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기본이고 상대방이 미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나 부가금을 물릴 경우 이에 상응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자국산 제품에는 수출 장려금 등으로 보조할 경우 이를 고려해 높은 세율의 상계 관세를 물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관세맨이라면서 2기의 취임 첫날부터 미국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무역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에는 눈이라는 말에 빗대어 관세에는 관세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취소해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난감에서부터 저가품, 자동차와 항공기에 이르는 첨단 기술의 고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부여해온 국제협정에 근거한 저율의 관세 등 최혜국 대우를 중지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전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무역대표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미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는 등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무산시킬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EF는 DOA, 즉 도착 즉시 사망으로 잘라 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4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기 때에는 취임 첫날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주 타겟으로 계속 삼을 것이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과의 투쟁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관세전쟁, 무역전쟁 정책은 일기 때보다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과의 무역적 전환 줄이지 못하면서 미국 제품의 고립,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